8월 18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61% 하락한 2504.5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98% 하락한 877.3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0종목, 코스닥에서는 3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태경산업, 휴비스, 경동인베스트, 미래산업, CTC바이오, 아모센스, 나인테크, 코닉오토메이션, 엑스페릭스, 모베이스전자,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11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덕선과 파워로직스 2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42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맥신 섹터입니다. 맥신은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갖추고 여러 금속 화학물과 조합할 수 있으며 반도체와 전자기기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2차원 나노물질인데요. 맥신의 물성을 예측하고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 제시되면서 시장에서는 대량 생산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과거 맥신과 관련한 개발을 진행했던 인물이나 연구 이력 혹은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상승세를 보였네요. 다음은 이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지난 6월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계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던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는 지난 5월 8.1% 상승한 데 이어 6월에는 상승폭이 더 확대됐으며 반도체 재고율 역시 4월 79%에서 6월에는 49%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 물량 지수는 경제 활동이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면서 반도체 수출 물량은 7월에도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이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광물 등의 핵심 첨단 산업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공동 협의 체계를 마련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 일부가 시장에서 부각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미래산업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동반되어 이 현상에 성공을 해주었네요. 다음은 3번 중국 소비 섹터입니다. 최근 중국의 7월 실물지표 부진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 위기로 인한 중국 경제 불안감이 지속되며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인들의 방한 수요 확대 기대감이 되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는 9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국경절 연휴와 10월 말 항공기 동계 운항 시즌 전후로 항공 수요가 72만 명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CTC바이오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재생의학 바이오 기업인 파마리서치가 CTC바이오의 주식을 추가 매집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같은 날 CTC바이오의 대표도 주식담보대출 규모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CTC바이오의 경영권을 놓고 양측이 또 한 번 지분 확보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며 경영권 분쟁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모베이스전자는 사우디의 첫 전기자동차 브랜드 사우디 시어모터스와 자동차 에어백 시스템 관련 핵심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소식 속 모베이스전자의 최대 주주인 모베이스도 함께 급등 마감을 해주었고요. 다음으로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미국 시총 20조 원의 진단장비 업체와의 차세대 신제품 사업화 협약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알려졌고요. 한편 한창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STX는 최근 오션타워에서 임시주주 총회를 열고 물류해운 사업 부문의 인적 분할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고 밝히면서 급등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고요. 한편 인트론바이오는 보톡스를 대체할 신규 소재 INSISO가 국제 화장품 원료에 등록됐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해당 소재는 기존 보톡스와 유사한 효능을 제공하면서도 독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 안전성과 생산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파워넷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이 10분 충전으로 최대 400km를 달릴 수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공개하면서 국내 리튬 인산철 배터리 기업들 일부가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다브링크는 어제 장 마감 후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 답변으로 경영권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최대 주주 소유 주식 매각과 유상 증자 또는 절차에 대하여 고려 중에 있다고 답변하며 강세였고요. 한편 유비온은 최근 모비데이즈의 지분 취득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크래프트는 최근 흑자 전환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었고요. 한편 나우아이비와 플래스크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차백신연구소는 독자 개발한 면역 증강제 엘판포의 항암 백신 면역 증강제로서의 효능과 면역 관문,
억제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암분야 국제학술지인 캔서스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밝히며 급등했고요. 한편 솔트록스는 종속회사인 플루닛이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약 5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플루닛은 이번 유상증자를 합쳐 설립 1년 만에 총 1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게 됐으며 이번 진행된 시리즈 어라운드에서 37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상신전자는 현대차그룹이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히토류를 원료로 쓰지 않는 전기차 모터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에 히토류의 대체제로 알려진 페라이트 관련주로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PJ전자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이어 뇌파괴 진단기기 사용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초음파 진단기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이 부각되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한편 뷰노는 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뷰노메드 디카스의 비급여 적용 대상이 소아 청소년까지로 확대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프로테움텍과 삼부토건, KG케미칼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어서 제이스코홀딩스는 포스코 퓨처엠이 니켈 조달망을 필리핀으로 확장한다는 소식에 제이스코홀딩스는 이미 니켈 광산을 확보한 상태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2개가 있었는데요.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과학적 연구를 통해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다는 말을 전하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덕선과 파워로직스는 최근 급등으로 인해 어제 1일간 거래가 정지됐던 종목인데요. 두 종목 모두 오늘 거래가 재개된 후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도 성투하세요.